한국어에는 민망하다와 뻘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둘 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지만 막상 외국어로 번역하려고 찾아보면 어떤 단어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돼요. 정확하게 딱 맞게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 같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나 예전에 쓴 SNS 글을 봤을 때 민망해 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왜 처음 만난 사람과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우연히 이웃을 봤을 때, 정말 뻘쭘했어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더 정확한 단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다시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국어에는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감정 어휘는 비슷한 단어가 정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묘한 차이까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민망하다와 뻘쭘하다라는 표현을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모든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그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순간이요. 그걸 이불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흑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불킥을 하게 만드는 감정 중에 오늘 이야기할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민망함과 뻘쭘함이에요. 둘 다 부끄럽고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은 조금 달라요. 이 두 단어가 무엇이 다르냐고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차이를 바로 대답하는 한국인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뭐가 다른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기보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 두 단어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민망하다는 내가 한 행동이나 상황 때문에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반면 뻘쭘하다는 누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좀 불편하고 상황이 어색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분위기가 애매하거나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쓸 수 있어요. 실제로는 두 표현이 겹치는 상황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중심이 조금 달라요. 민망하다는 마음속에서 이 상황 진짜 부끄러워. 내가 이상해 보였나?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뻘쭘하다는 뭐라고 해야 하지? 지금 좀 분위기가 어색한데?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강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길을 걸을 때 핸드폰을 자주 보시나요? 저는 어딜 가든 항상 핸드폰을 보면서 가거든요. 길을 걸어보면 알겠지만 길이 항상 평평하진 않잖아요. 턱이 있는 곳도 있고 파인 곳도 있고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턱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정말 바로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넘어진 곳을 봤죠.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피도 났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봤겠지? 하면서 민망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다들 이런 상황 한 번씩 있지 않나요? 넘어지거나 턱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면서
민망해했던 적 다들 있죠. 저만 민망한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는 더 좋아했거든요. 에너지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주 살짝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제 말이 맞다고 막 우긴 거예요. 한국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컸나 봐요.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집에서 확인해 보니까 친구 말이 맞는 거죠. 그때 제가 틀린 걸 안 순간 와 진짜 밀려드는 그 민망함이란 진짜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망한 걸 넘어서 이런 말 해야 되나?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넘어갈까도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들한테 내가 잘못 알았다고 네가 맞다고 말하면서 우겨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의견이 달라도 절대 제 말이 맞다고 우기지 않아요. 우겼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이때 배웠죠.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틀린 정보를 말해서 약간 민망했던 적 있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척 넘어갔나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나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정말 짧은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같이 손을 들고 인사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손을 들고 흔들려고 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시선이 제가 아니라 제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손을 내리기도 애매하고 흔들기도 애매하고 정말 민망했어요. 그 사람도 저 사람 뭐냐며 속으로 웃었겠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민망해요. 이 사건 이후로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하면 진짜 나한테 하는 건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뒤를 한번 쳐다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보는 상황에서 느끼는 민망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민망하다는 내가 한 행동이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스스로 부끄럽고 어색해질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쓴 일기나 독후감을 다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옛날에 쓴 SNS 게시글은요? 다시 봤을 때 어땠나요? 뭔가 되게 오글거리고 민망하지 않았나요? 저도 옛날에 쓴 글들을 다시 읽어봤는데 끝까지 다 못 읽겠더라고요. 혼자 뭔가 굉장히 진지하고 표현도 좀 이상하고 집에서 저만 보고 있는데도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진짜 민망했어요. 버릴 순 없어서 상자에 다시 넣어놨어요. 민망하다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럽다고 말할 때 쓰지만 예전에 내 모습을 떠올리거나 예전에 자신이 쓴 글을 봤을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가 너무 오글거려서 민망한 상황인 거죠. 이처럼 민망하다는 남들이 봐서 부끄러울 때도 쓰고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부끄러워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살면서 민망한 상황은 정말 많죠. 회사에서 발표하는데 발표 자료에 난 오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선생님이 나를 콕 집어서 질문했는데 대답 못할 때, 정말 조용한 장소에서 꼬르륵 소리 났을 때, 생각만 해도 정말 민망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언제 가장 민망하다고 느꼈나요?
그럼 뻘쭘하다는 언제 사용할까요? 민망하다가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뭔가 부끄럽고 어색한 느낌이라면 뻘쭘하다는 분위기가 어색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출 준비를 다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동시에 옆집 사람도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반갑게 인사하시나요? 저는 반갑게는 아니고 그냥 고개만 숙이면서 인사해요. 이럴 때 정말 뻘쭘하죠. 요즘에는 현관에서 신발 신고 나갈 때 옆집이나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안 나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발 신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면 안 나가고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기다려요. 진짜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면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해요. 얼굴만 아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할 말 없는 상황이 정말 뻘쭘해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스몰톡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얼굴만 아는 사람과 뭔가 스몰톡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싫고 할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뻘쭘한 상황도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처럼 기다렸다가 나가시나요? 아니면 반갑게 인사하며 스몰톡 하시나요? 여러분은 소개팅 해보신 적 있나요? 소개팅은 누군가의 소개로 두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걸 말해요. 요즘에도 소개팅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개팅 했어요. 저도 몇 번 해봤고요. 옛날에 제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낯도 좀 가리고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몇 마디씩 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뭐 이런 거요. 알면서도 물어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둘 다 물만 마시고 메뉴판 다시 보고 핸드폰은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간이 정말 뻘쭘해요. 근데 제가 침묵을 못 참아서 그때부터 질문을 엄청 했어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음식은 뭐 좋아하세요?처럼 물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외향적인 부분을 다 끄집어내서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그분은 대답하고. 근데 그래도 대화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뻘쭘했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하고 그분은 또 대답하고 또 대화가 끊기고 저는 또 뻘쭘해지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냥 속으로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질문도 안 하고 대답만 하나 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죠. 그래서 이번 소개팅은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분이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었어?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관심 없으니까 막 저한테 질문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뭐 애프터 신청 자체가 그냥 매너였을까요? 지금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 뻘쭘했던 그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끊겨서 뻘쭘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간 적이 있나요? 언어를 배우고 있으면 원어민을 만나고 싶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간 적이 있어요. 문의했더니 혼자 와도 된다고 해서 정말 혼자 갔어요. 저는 약속이 있을 때 웬만하면 일찍 가거든요. 근데 모임 장소에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스태프한테 쭈뼛쭈뼛 다가가서 제 이름을 말하고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나눠준 종이 보고 뭐 할 거 없는데 괜히 핸드폰만 보고 있고 속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괜히 혼자 왔나? 너무 일찍 왔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정말 뻘쭘했죠. 스태프가 말 걸어줘서 다행이었는데 스태프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뻘쭘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모임에 가게 되면 너무 일찍 가지 말고 딱 시간에 맞춰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어교환 모임에 가봤나요? 어땠나요? 저처럼 뻘쭘하게 앉아 있었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했나요? 여러분은 친구랑 싸운 적이 있나요? 살다 보면 엄청 사소한 걸로 다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랑 엄청 사소한 걸로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다투고 헤어졌어도 다음날 학교에 가면 또 만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니까 친구들 무리도 다 똑같고 다음날 다시 만났는데 서로 너무 뻘쭘한 거예요. 화는 다 풀렸는데 뭔가 먼저 사과하긴 좀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눈치를 보니까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였는지 그 친구였는지 누가 먼저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먼저 숙제했냐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누가 또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하지는 못했어요. 정확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 뻘쭘했던 감정은 여전히 기억나요. 이 에피소드처럼 뻘쭘하다는 꼭 처음 만난 사이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친한 사이였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나 연인이랑 싸운 다음날처럼요. 서로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계속 화난 척하기도 애매한 상황. 그때 그 조용한 공기. 그게 바로 뻘쭘한 분위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나 연인이랑 다툰 적이 있나요? 다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과했나요? 아니면 뻘쭘하게 그냥 있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뻘쭘하다는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친구와 대화하거나 편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어른들 앞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만약 어른들 앞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어색하다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뻘쭘했어요. 대신 그때 좀 어색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짧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한 민망하다와 뻘쭘하다는 둘 다 부끄럽고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중심이 조금 달라요. 민망하다는 내 행동이나 실수 때문에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많이 써요. 길에서 넘어졌을 때,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인사했는데 아니었을 때, 내 말이 맞다고 우겼는데 아니었을 때, 옛날에 쓴 일기나 SNS 글을 다시 읽었을 때, 이럴 때 민망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뻘쭘하다는 누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분위기가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많이 써요. 옆집 사람과 동시에 문을 열었을 때, 소개팅에서 대화가 끊겼을 때, 언어교환 모임에 혼자 일찍 도착했을 때, 친구와 싸운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 이럴 때 진짜 뻘쭘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면 좋아요. 민망하다는 나 왜 그랬지? 사람들이 봤겠지? 이런 느낌이고요. 뻘쭘하다는 지금 뭐라고 하지? 이 분위기에서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수나 행동 때문에 부끄러우면 민망하다.
분위기나 관계가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면 뻘쭘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물론 실제 대화에서는 두 감정이 조금 섞일 때도 많아요. 어떤 상황은 민망하기도 하면서 뻘쭘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중심을 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 때문에 부끄러운가? 그럼 민망하다. 분위기 때문에 좀 어색한가? 그럼 뻘쭘하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민망하다는 내 행동에 초점이 있고 뻘쭘하다는 분위기에 초점이 있다.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왜 단어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알아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실수해서 좀 민망하구나 라고 인정하거나 내가 이 분위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뻘쭘하구나 라고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반 정도는 해소가 된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제 민망하다와 뻘쭘하다는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만큼 민망하거나 뻘쭘하다고 느끼는 상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뻔뻔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민망하거나 뻘쭘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시선. 한국어 공간의 공간치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